세 번째는 2022 ICT 전망입니다. 본행사의 공동 주관사이신 캐스티와 IITP 두 기관에서 2022 ICT 전망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님께서 대외 환경 변화와 우리 ICT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원장님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많이 이루셨나요? 벌써 연말을 생각하는 시기가 왔고, 연말이 되니까 내년엔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년에 방금 전에 김경미 아나운서께서 마지막 질문이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어떤가? 한국 경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ICT 산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ICT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가, 뒤따라가는가? 그 ICT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개의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8개만 뽑는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끝으로는 이런 내년의 그런 전망에 따라서 내년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는 먼저 전 세계적인 경제 현황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 전망을 살펴보고 그 다음 ICT 우리 현황을 보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주요 품목별 8개의 품목별로 산업을 살펴보고 끝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양이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CT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로 보면 3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 다 이야기는 어렵지만 전체 내용을 간단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은 사실은 2020년 작년 초에 시작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하고 그 봉쇄를 통해서 교역이 정지가 되고 거기서 그야말로 각국의 경제들이 다 침체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그 사이에 백신이 나와서 접종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접종률도 되어 있고 이제 며칠 전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적인 생활로 회복을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작년에 그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가 올해는 상당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떨 것인가? 내년에는 바로 첫 해 2020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때문에 상당히 어떤 반동작용처럼 반작용으로 큰 오버슈트가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ICT 시장은 잠시 후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ICT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끌고 있는 ICT 산업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반도체로 보면 반도체의 약진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반도체 약진 외에 다른 전통적인 그런 ICT 산업들 통신, 방송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역시 그래도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단순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10등 안에 때로는 7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은 그 민간 부분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체 요약을 다 드려서 이제 남는 시간 될 때까지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시적인 경제 전망입니다. 모든 경제가 다 그렇지만 요즘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선 더욱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 아이디어가 기술로 개발이 되고 그 기술이 사업화되면서 산업을 일으킵니다. 산업이 일으킨 그 산업의 결과가 경제의 성장이라든가 사회의 성숙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거시경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관심 있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IMF라든가 OECD 같은 중요한 기관에서는 매년 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서의 문제는 뭔지, 내년 어떻게 될지 이런 전망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쭉 진행을 하다가요,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있는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프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20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침체를 겪는 그런 것이 됐다가 그 후에 1년 동안 상당히 회복이 됐고, 회복이 조금 더 과거에 못했던 것까지 다 하느라고 좀 더 과도하게 성장을 했다가 그 후에는 안정 추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미국, 중국, 유로, 일본 등의 나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2022년 내년도에 그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4.9%, 중국이 5.7%, 유로, 일본 등이 각각 4.3,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보다 왜 적으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2020년에 상당히 일종의 선방을 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상당히 안정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는 아직 나라의 국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특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WTO, IMF 등에서도 교역량도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량 자체도 상당히 줄었다가 큰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2년에는 7%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올해 2021년에 비해서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는 대부분의 그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5% 내지는 심하면 마이너스 10%가 넘는 경제 침체를 보였는데 우리는 0.9%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4%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내년에는 3% 정도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ICT 산업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CT 산업은 그럼 전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IT 산업의 성장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세계 IT 시장은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 22년도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2년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5.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
상당히 많은 성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2020년에 3.9%, 전체 보면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 5.5%인데 왜 IT 최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5.5%보다 훨씬 낮은 3.9%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산업 자체가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이미 상당히 크기가 규모가 커 있기 때문에 그 커진 경제에서는 저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한참 개발도상에 있었을 때처럼 1년에 1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내년도에 3.9%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국 경제 성장이 3% 정도라고 예측이 됐다는 것을 비교하면은 3%에서 한 4% 가까운 정도로 우리가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CT 산업의 수출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출은 지금 2022년에 전년대의 8.3%로 상당히 높이 발전합니다. 저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여러 개의 품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가 훨씬 넘는 그런 큰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역시 기대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품목별 8개의 품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을 크게 나누면 CPU와 메모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PU와 메모리 외에 주변 장치라든가 늘 쓰시는 키보드도 있게 하지만 컴퓨터 그 자체로 보면 CPU와 메모리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바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나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클라우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또 IoT, 자동차, 5G, 스마트폰 등의 여러 그 전기 기기에는 모두 안에 작은 컴퓨터들이 들어가고 컴퓨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메모리인데 그 메모리의 수요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2년에 생산은 5.2%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3%, ICT 쪽은 3.9%인데 메모리는 5.2%입니다. 거기에 수출은 11.2%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 키스디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저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반도체가 없어서 무슨 장비를 못 만든다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인 그런 공급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풀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메모리 쪽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봐도 전망이 있고 회복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역할들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 메모리 시장 점유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등과 3등을 하는 아주 큰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메모리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 합치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모리는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망 또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는 대로 대화면 TV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니지 등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OLED 패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의 채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치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해가 작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지내고 그리고 아니면 오피스 안에서만 주로 있고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한 대화면 TV들이 대단히 높은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보는 TV가 아니고 여럿이 같이 보면서 사용하는 그런 원격 회의라든가 원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원격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거기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컸는데, 작년에 성공한 만큼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은 조금 저것이 역시 상당히 커진 상태지만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나라별 TFT LCD의 생산 능력, 캐파라고 하지요. capability를 줄여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201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정도로 대만의 업체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해서 그쪽이 더 굉장히 늘어난 상태고, 그것이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도 된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의 capability도 봐서는 OLED는 TFT LCD와 달리 보다 첨단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한국의 캐파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저것이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이 나올 때 한국의 역량이 더 보여지는, 더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및 주변 기기가 되겠고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대면 경제가 이제는 새로운 노말이 되는 상태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원격으로 하는 원격으로 하는 교육, 원격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2.0%, 수출은 5.2%, 생산은 크게 높지 않은데 수출은 상당히 많은 이런 형태로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최근에도 우리나라 회사가 여러 가지 접이식 휴대폰도 나오고 상당히 새로운 그런 폼팩터를 리딩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대폰에 있어서는 생산은 2.4%, 수출도 6% 가까운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장 요인과 성장 제한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요인은 접이식 폰이라고 불리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단한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술, 앞서가는 기술은 대단히 앞서 있는데, 성장 제한 요인은 그런 최첨단의 기술조차도 이제 경쟁업체들이 바로바로 따라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쟁이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매니지하면서 그 시장에서 리더십을, 경쟁 우위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입니다. 통신에서의 화두는 5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는 잘 아시는 대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국내에서 상용화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5G는 지금도 계속 시설도 늘리고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5G가 아니면 안 되는 서비스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4세대의 LTE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고 LTE로선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 서비스를 위해서 5G 기술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겠고요. 일단 성장세는 그 2.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5G는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여태까지 동영상이면 가장 많은 데이터의 전달 능력, 데이터 트래픽을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앞으로는 2차원적인 동영상이 아니라 3차원적인 입체 정보를 얼마나 고품질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면은 이제는 5G가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등 고대역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따라서 이쪽은 성장률이 2%로 전망을 했지만 저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서비스입니다. 방송 서비스는 지금 그 방송 부문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송하면은 지상파 방송들이 중심이 돼서 방송을 하고 유선 방송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보면은 지상파도 아니고 유선 방송도 아닌데 개인 방송이 수백만 개가 생기고 각각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버인 그런 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몇백만 조회수를 넘는 구독자가 수백만 수억까지 도달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상당히 고민하고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생산은 2% 정도,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웹에서 정보 검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텍스트 정보는 물론이고 오디오와 비디오가 있는 이른바 멀티미디어 정보, 최근에는 그 OTT라고 불리는 정보까지도 여기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정보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커지는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성장 자체가 7%가 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콘텐츠로 유명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만은 넷플릭스를 넘어서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그 기존의 그런 다국적 플랫폼들이 있을 때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서비스에서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독점력을 증가시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법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약진이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그 역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저것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 중요하게 돼 있고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거기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서비스를 골라주고 최적화시키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의 아주 핵심 부분이 역시 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생산 부분만 해도 한 5%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 요인은 지금 여러 가지 메타버스는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과 여러 그 기술들이 모두 이제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적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는데, 성장 제한 요인은 여기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좀 가라앉고 위드 코로나만 되더라도 이 야외 활동이 되면은 저런 온라인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콘텐츠, 여기서는 게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콘텐츠 시장 자체가 둔화될 그런 그 요인은 많이 있다. 콘텐츠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용자는 매력적이게 생각하는데 그 콘텐츠에 상당히 어떤 정보 보호라든가 개인정보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런 것들이 게임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저런 소프트웨어가 성공하고 확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환경과 국내의 IT 산업의 전망을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보면은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요가 불확실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에 시작됐다고 봐서 1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둘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코로나 이상은 없다. 그때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 활동 전체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 ICT 산업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ICT 산업 자체의 또한 다른 능력들이 되겠지요. 또 한편엔 지금 최근에 국제적으로 미중 간에 서로 경쟁이 아주 극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인데 ICT 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할 때 수출의 50%, 우리는 전체 수출하는 수출의 반을 중국에다 합니다. 미국은 한 20, 3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요구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국의 이런 것들은 수입 금지다. 아니면 요즘에 들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요소수 같은 디젤 차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그거 우리가 쓰기도 모자라니 수출 금지.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CT 산업은 ICT 기술과 ICT 비즈니스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관계, 거기다 안보 관계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ICT 기술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기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산업이 되고 그것이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산업 어떻게 만들고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신서비스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그야말로 이제는 그 사무실에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는 그 전산화 정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 데이터가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로 바뀐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많은 생태계 지원, 신사업, 창출 지원, 그리고 기술과 수요의 매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크게 3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제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인프라를 새로운 인프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기술 갖고 있는 그 기술 공급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한 그런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필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런 니즈를 잘 찾아내고 그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이 연결되는 그런 수요 기업의 고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지만 항상 핵심 부분은, 코어 부분은 R&D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서 밤잠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람을 가져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여기에 있는 지원의 중심을 이동하고 수요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형 R&D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 환경 변화와 우리 ICT 전망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나라 ICT 시장 또 수출 전망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